네, 안녕하세요. 토요치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9번째 시간이고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다양한 리츠 종목의 분산 투자, 그리고 월 배당 지급받기 투자 전략, 다만 들쭉날쭉 배당금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블로그, 당연히 블로그에 올려 있는 내용이니까 9번째 블로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매수는 요거 오늘 두 개를 이제 매수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그쵸. 오늘이 2월 12일 맞습니까? 그죠? 2월 12일, 네, 맞네요. 2월 12일 해서 오늘 두 개를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1월 20일 날도 뭐 한 개씩 매수했네요. 어쨌든 주당 4,105원 해가지고 두 개를 매수했고, 저는 평균이 이제 총 14개가 있는데, 평균이 뭐 4,233원이네요. 좀 많이 났습니다. 그죠? 아무튼요.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거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매수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 우리 작성하기로 했죠. 네, 지난 시간부터. 요거 좀 색깔 다르죠? 이게 위에 이제 노란색은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좀 다르게 한 건 위쪽은 월중 배당이고 아래쪽 요 하늘색은 월말 배당이에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월말 배당입니다. 이게 전달 기준으로 8원 밖에는 사실 안 하네요. 그죠? 그래서 연배당으로 따지면 2.34% 밖에는 안 하네요. 뭐 이따가 좀 밑에 보겠지만 3, 4%보다는 좀 더 나오지만 아무튼 그렇고 총 수량은 오늘 원래 12개였는데 두 개 더 합쳐서 14개 매수했고 지난달 배당금 세전 배당금 기준으로는 뭐 94원, 100원도 안 되네요. 뭐 세금 빼고. 그래서 토탈 뭐 621.81원 모았습니다. 예, 예. 그죠? 아직 1000원도 안 되네요. 아주. 물론 뭐 이게 저한테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아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종목은 금액 보셨고, 뭐 보시면 되고, 당연히 얘는 좀 강점이 뭐 딴 것보다도 월배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몇 개 종목 중에 한 가지예요. 코덱스에도 저번에 그 월중 배당으로 코덱스에도 있었죠, 그죠? 그것도 매수했지만 요건 제가 2월 중순 뭐 초부터 이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코덱스에서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부동산 인프라 관련된 거 있고 타이거에도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종목 그러니까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 코덱스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일 텐데 코덱스는요.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시총이 좀 낮아가지고 제가 매수를 안 하고 전 딱 두 가지만 합니다. 타이거하고 코덱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월중 월말로 이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배당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이제 배당이 좀 고정적이면 참 마음이 편할 텐데 뭐 얘들도 그 리츠 부동산 인프라다 보니까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금이 뭐 어떤 뭐 인프라가 리츠니까 뭐 그죠? 이게 배당금이 잘 거칠 때도 있고 잘 안 거칠 때도 있을 거잖아요. 이따가 이제 그 종목들을 볼 테지만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들쭉날쭉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얘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하면 맥쿼리 인프라부터 해서 SK 근데 이거 어디서도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이거 이거 그죠? 코덱스에서도 아마 대체로 좀 비슷하거나 한두 종목 빠져 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리츠 관련된 리츠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우리 지금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탑 10으로 이제 비중이 실어져 있는 10가지 종목이고 좀 더 있긴 할 텐데 일단 뭐 저는 토스증권에서는 이제 10가지만 보이니까 요거 자세한 거 보고 싶으시거들랑 타이거 ETF에 들어가셔서 요거 종목 찾아보시면 내용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됐죠? 월 배당이고 뭐 특이한 거 없고 여기 이제 요런 뭐 배당 내역들이 나오는데 밑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는 이제 2월 달에도 하고 1월 달에 2번 했고 뭐 12월 달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뭐 10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사실 이게 지금 4,100원이죠. 이전에는 뭐 4,400원, 4,500원도 했는데 계속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이제 약간 올라온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런 종목들 한 개, 두 개 사는 거 보면 분명히 그죠. 전 하루에 한 개씩 살 텐데 하루에 어떤 종목이든 사는데 이 한 개씩 샀다는 건 저는 어떻게 샀냐면 이게 좀 다른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앱테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루에 100원, 200원, 300원 정도 모으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얘를 이제 4,000원짜리 얘를 좀 한 개 사거나 아니면 한 달 모아가지고 또 사거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다른 배당금 좀 짜잘한 돈들 모아가지고 한 4,000, 5,000원 되면 이제 뭐 한 개를 산다거나. 오늘은 또 운 좋게 또 뭐 배당도 좀 뭐 잘잘하게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해외 배당. 그래서 뭐 조금 섞어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한 8,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샀습니다. 뭐 그렇게 사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뭐 하다 보니 이게 분할 매수가 됐네요. 그죠? 사실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한 번에 한 10개씩, 100개씩 사야지 좀 이렇게 배당 받는 맛이 날 텐데, 한 개, 두 개 사가지고 사실 뭐 간의 기별도 안 옵니다만. 근데 이제 종목을 저는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좀 많이 하겠죠. 많이 하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이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얘도 뭐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부터 배당 금액이 좀 이게 보면 들쭉날쭉한 게 작년 10월 30일 이제 월말에는 29원 나왔다가 또 11월 달에는 10원 나왔다가 15원 나왔다가 8원까지 떨어졌어요. 와, 이거 빵으로 주진 않을 텐데 어쨌든 리츠니까 부동산에서 돌려받는 어떤 배당금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돌려받을 텐데 그죠? 너무 들쭉날쭉하죠. 좀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예. 뭐 점점 나아지겠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물론 뭐 리츠 종목들 자체의 실적이니까 이런 변동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경기 흐름을 또 타는 거고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보유 종목 구성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기술적 분석이라는 내용 물론 저도 이제 인터넷 찾고 이렇게 찾아서 보긴 했지만 지금 차트 상에서 보면 1년 차트로 지금 제가 당겨놔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상승 탄력을 타다가 이렇게 꼬그라졌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조금 바닥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차트를 사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 차트의 의미는 그닥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 차트를 또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니까 뭐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안 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를 떠도 이런 부분들을 또 빼놓지 않고 놓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림상에서는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뭐 바닥을 잡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근데 거래량은 글쎄 좀 많아진 것 같진 않네요. 거래량이 줄어버렸네요. 그죠? 아무튼 뭐 바닥 뭐 점점 타져 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거래량 붙으면 또 올라가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배당 주니까 올라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됐든 간에. 그리고 얘도 시총은 작은 시총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시총 나왔나요? 5,800억 정도면 훌륭한 시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덱스 쪽은 아마 2,000억인가? 3,000억인가 그럴 텐데 어쨌든 뭐 리츠 중에서는 타이거 리츠 쪽이 시가총이 좀 높아요. 제가 보는 시총 기준은 항상 뭐 몇백억 이상의 어떤 그 시총을 좀 보거든요. 얘들도 상장 폐지가 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 폐지는 별로 뭐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돈을 돌려준다 한들 상장 폐지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시총은 뭐 5천억, 6천억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4천 원 이하에서보다도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한 개씩, 두 개씩, 아니면 여력이 되시면 10개씩, 100개씩 사십시오. 저는 그냥 한 개씩 살 겁니다. 왜냐면 사야 될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장점은 당연하겠지만 매월 배당 지급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확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들쭉날쭉한 배당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런 거고 그리고 리츠 하나하나를 있잖아요. 종목 사는 것보다 얘도 하나의 큰 바구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리츠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좀 그죠? 안정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 리스크가 그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되도록이면 리스크가 제로인 게 가장 좋아요. 그러려면 사실 은행에 갖다 넣는 게 가장 좋죠. 예금 투자 보호해가지고 뭐 5천만 원인가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가지고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 고작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중엔 여기서도 막 세금을 떼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은행보다는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고, 어느 정도의 이익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하락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승이 하락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늘상. 고려돼야 되는 점은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주가 변동은 항상 존재합니다.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 손실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는 이제 국내 리츠 쪽에만 투자돼 있다 보니까요. 국내 리츠 시장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저는 장기 보유할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제가 리츠를 파는 경우, 이제는 팔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는 좀 샀다 팔았다도 해봤는데, 뭐 돈이 안 벌려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쭉 배당을 받겠다고 그냥 마음 먹었고요. 그냥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그 돈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4,000원 이하라고 좀 쓰긴 놓긴 했는데 지금 가격도 나쁜 가격 아니니까요. 조금씩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뭐 배당금이 좀 변동은 당연히 뭐 이제 지난달 8원 받았으니까 뭐 이게 20원 받을 수도 있고 이번 달은요 30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니터링은 좀 필요하죠.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것 좀 리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9번째 시간이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다양한 리츠 종목의 분산 투자, 그리고 월배당 지급받기 투자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좀 들쭉날쭉한 배당에 조금 유의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620원 정도 모았습니다. 우리 또 내일 또 어떤 걸 또 모아볼지 좀 고민해 보고요. 되셨죠? 마지막으로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